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의 군대는 철수했습니다. 소득 없이 돌아간 일본군은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과 이시다 미치나리가 이끄는 서군으로 나뉘어 세키가하라에서 격돌합니다. 이 전투의 승리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실세로 떠오릅니다. 일본의 쇼군이 된 이에야스는 내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여 실세로 떠오르긴 했으나 아직 히데요시의 아들인 히데요리가 살아있었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완전히 소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야스는 힘을 하나로 모아 이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국제 상황을 타개해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국제전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막대한 피해를 받은 조선이 복수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이에야스는 1603년 에도 막부를 세운 이후 조선에 국서를 보냅니다. 임진년의 일은 제가 광동에 있어 미리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평적이 저지른 악을 뒤엎어 고쳤으니 실로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 화호를 통하기를 바랍니다. 국서에 적은 것처럼 이에야스는 그를 견제하던 히데요시에 의하여 지금의 동경으로 쫓겨났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그곳의 땅을 간척한다는 이유로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야스는 세력의 손실 없이 보전하여 훗날 정권을 얻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야스는 이 사실을 국교 재개의 명분으로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상황을 잘 이용하는 영리한 사람이었기에 국제적 입지를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국서에 히데요시를 평적이라고 낮춰 부릅니다. 그가 일본에서도 미움받는 자이며 곧 일본의 악이기에 자신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하며 화해를 청하였습니다. 공공의 적은 히데요시라고 말하는 이에야스가 내세운 논리에 조선은 국교를 재개하며 1607년 통신사를 다시 파견하기로 합니다. 조선과 국교가 다시 재개되는 외교적 성과는 오사카성에 자리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리와의 대립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후 두 차례의 오사카 전투로 도요토미 가문을 멸하게 되면서 일본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이 이끄는 세상을 조선의 통신사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전편에선 조선 문사들은 일본 무사사회를 비판하였습니다. 사대부들은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삶이 사회 전체에 뿌리 내리고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 또한 느끼지 않으며 물을 통한 공적 쌓기에 바쁜 민족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통신사가 일본에 다시 파견된 것은 1607년, 외란이 끝난 것은 1598년으로 10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그들의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607년 사행원이었던 경섬의 기술에서 이미 불만이 충돌하면 쉽게 칼을 빼들고 술자리에서도 경계심을 풀지 않는 무사의 모습을 비판했었습니다. 변화를 포착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 뒤였습니다. 맹자의 말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삶도 내가 바라고 의도 내가 바라는 것인데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라. 1719년 일본을 방문했던 정휴교는 유교적 관념이 담긴 이 문구를 인용하여 당시 일본 사회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크게 서로 해치는 일이 없어 백성의 재물이 번성하여 앞다투어 이익을 추구하니 그 모습이 더럽고 간사함을 낳는다. 원래 풍속이 이렇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염직을 지켜 봉공하여 속이지 않고 어떤 이는 의를 위해 삶을 버리니 윗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해 목숨을 바치니 이 또한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그의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인식의 변화는 생명을 버리는 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같으나 그 전제가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무인사회와 군주를 위해 충의를 지키며 자신을 버리는 조선의 가치관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점도 이전 일본 사회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재개한 160년이 지난 뒤에는 무사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에도 막부가 들어선 지 150년이 지난 시점, 무사들은 여전히 칼을 허리에 차고 다녔지만 이 시기에는 공적인 자리에서 칼을 칼집에서 뽑는 것을 법률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막는 법률이 생긴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개미통신사로 다녀온 원중거는 쓰시마에 도착했을 때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자는 8살 이상이면 모두 칼을 찾는데 칼날은 굳게 숨겨두었다. 법에 사람을 대하고서 칼집에서 칼을 뽑지 못하게 하였다. 사고 파는 경우 외에 보길 청하는 자가 있어 부득이 보여줘야 한다면 반드시 숨어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사사로이 꺼내보았다.
과거에는 칼집만 부딪혀도 칼을 빼들던 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 등이 만들어지며 무사들은 칼을 뽑을 기회를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원중거가 목격한 일본 무사사회는 그간 전해 듣던 일본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다음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이 나라에서 전쟁을 벌인 것이 이미 200년이 되었으므로 각 주에서는 감히 사사로이 군사를 조련하지 않는다. 조총에 이르러서는 관청에서 기술을 시험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총을 쏘는 자는 칼을 뽑아드는 것과 같은 죄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우리 행차가 일본에 들어가서 말에 오르고 내릴 때 대포를 쏘았는데 구경하는 자들이 모두 귀를 막고 두려워서 자리를 피하였다. 평화가 지속되며 대포 쏘는 소리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일본을 기록한 것은 이전의 일본 사회와는 확연한 차이를 말해줍니다. 무기 사용에 금지하는 에도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불안이 평안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어 그들의 풍토를 바꾸는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중거 또한 일본의 모습을 기존에 전해진 것처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일본에 직접 방문해 보니 그의 생각이 많이 틀렸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일본에 대한 조선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합니다. 전에 외인을 논할 때 몹시 독하고 교활하며 사람 해치기를 과감히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가볍게 한다 하였다. 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에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일본인의 이미지는 실질적으로는 쓰시마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이라 밝히며 본토의 사람들을 표현하길 내국의 사람들은 타고난 기가 유약하고 그 풍속은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원중거는 외란 이후 1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일본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점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존 일본 사회를 바라보던 조선 사대부들의 시선에 한두 명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경색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조선의 지식인들, 전쟁으로 엇갈렸던 조선과 일본, 틀어진 사이만큼 차이 났던 가치관, 공통점이 영원히 없을 것 같은 두 나라 사이에서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